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성요건 중에서 법인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범죄는 누가 범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범합니다. 자, 사람에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담은 이런 우리 인간이 자연인이죠. 이런 자연인이 범죄를 범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입니다. 자, 이 법인도 범죄를 범할 수 있는가? 즉, 범죄의 주체로는 자연인 외에 법인도 독립해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법인의 형사 책임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법인의 형사 책임은 좀 더 안에 내용적으로 나누어 보면 법인도 범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법인의 범죄 능력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법인도 형벌을 받을 수 있는가, 형벌에 대한 감응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형벌을 받아서 불이익을 얻고 이런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다음부터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게 법인의 수형 능력입니다.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법인의 범죄 능력과 수형 능력을 합쳐서 우리는 법인의 형사 책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법인이 뭐죠? 그 자연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단체나 또는 그 재물 자체에 대해서 사람처럼 법인격을 부여한 걸 우리는 법인 그럽니다. 즉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한 걸 우리는 사단법인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재물에 대해서 돈 300억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한 걸 우리는 재단법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단체나 그 재물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해서 그 법인을 이제 그 운영해 나가는 주체를 우리는 이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이사의 행위를 감시 감독하는 사람을 우리는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법인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체가 단체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죠. 자, 이렇게 그 법인격을 인정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 법학 개론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기억을 잘 더듬고, 혹시 그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법학 개론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법인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자, 그럼 사단법인을 형성을 하는 거죠.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그 운용을 하다 보면 무슨 물건 하나 사더라도 몇백 명 이름을 다 적어야 되고, 소송을 하더라도 몇백 명 이름을 다 적어야 되고, 이게 불편하니까 그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법인격을 부여한 거죠. 자, 여기에 비해서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재산을 내놓고 무슨 교육 사업을 한다, 그래서 학교를 설립한다, 이럴 때에도 재단법인이 설립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법인에서 학교를 만들면 그 법인 이름으로 이사회가 있고, 그 법인을 또 운영하는 이제 그 이사, 그 다음에 그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단체별로 움직이는 이런 법인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냐 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문제의 제기,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 사회로 발전돼 나가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보다는 단체에 속해서 단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사 일을 보면 출근해서는 회사의 일원으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회사의 하나의 부속품처럼 그 톱니바퀴처럼 들어가서 일을 해서 회사의 마인드로, 회사에서 지시하는 대로 회사의 경영 방침대로 일을 하고 또 퇴근을 하면 개인 생활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단체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농경사회보다는 단체로서의 단체의 활동, 이게 많아지는 거죠. 단체 단위의 활동이 증가됩니다. 자, 이런 단체라고 해서 모두 물론 법인격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체가 범죄를 범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물어보면 그 단체가 아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 중에서 법인격을 띤 아주 명확한 범위 내에 그런 이제 그 단체 하나의 그 법인격을 따서 뭐 사단법인 같은 무슨 주식회사 가장 대표적인 사단법인이죠.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무슨 영광법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법인격을 딴 그런 그 조직력을 갖춘 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뭐 탈세를 한다든지 또 폐수를 방류한다든지 또 사기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단체의 명의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단체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 단체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그런 그 이론이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단체인 법인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인정하냐 마냐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대륙법계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어떤 사법상의 민법상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법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속에 자연인이 활동을 하는 거니까 자연인을 처벌하면 족하지 그 법인이라고 하는 그 단체는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게 대륙법계 입장이고요. 영미법계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그 법인이라고 하는 그 단체와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독립된 그런 그 개체다, 존재다.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는 건 법인 안에 그런 어떤 법인 고유한 그 행위가 있고 또 법인이라고 하는 그 방침, 우리 회사는 이렇게 운영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과는 별다른 그런 어떤 그 조직체로서 사회에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단위로 범죄를 저지를 때는 그 법인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영미법계에서는 벌써 100년 전부터 이 법인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의 범죄 능력 요걸 이제 보면 크게 부정설과 인정설 하는 걸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이 속에서 그냥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지 못한다 이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법인이라고 하는 건 자연인과 같이 무슨 육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냥 하나의 개념상으로 존재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의 행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들어가 보면 자연인이 행위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인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을 뽑아내서 처벌하면 족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법인 전체에 대해서 큰 액수의 벌금을 물려버린다든지 조업을 중단시킨다든지 뭐 이런 형벌을 부과하면 범죄를 저지른 그런 일부 이사나 직원들은 그 책임을 받을 만하지만 전혀 범죄를 범하는데 가담하지 않은 선량한 그런 어떤 직원에까지도 그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한 그런 윤리적인 비난인데, 그런 윤리적인 그 비난을 가하기 어렵지 않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회사 그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윤리를 알고 도덕을 알고 그런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수용 능력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형벌 체계는 다 자연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거죠.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뭐 벌금은 이제 좀 다르지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형벌 체계로는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이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런 걸 이제 근거로 내세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인정설은, 자,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법인이라고 하는 고유한 인적 물적 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가 분명히 사회에서 실제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무슨 그 대기업, 무슨 주식회사 이렇게 하면 그 속에서 그 사람 자연인도 있고 물적 장비도 있고 그 운영 체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그 법인이라고 하는 고유한 그런 단체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연인과는 달리 법인의 고유한 의사와 행위, 방금 얘기한 거하고 통하지만, 그러니까 자연인이 출퇴근하기 전에는 아주 선량한 사람인데 출근만 해서 그 법인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폐수도 방류해라, 탈세도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냥 그렇게 마음먹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연인의 생각이 아니라 법인 고유한 그런 의사와 행위가 따로 있어서 그거는 그것대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관련 없는 자도 처벌받아서 억울하다, 부당하다 그러는데, 이런 관련 없는 자도 그런 어떤 범죄에 의해서 그 수익이 나면 간접적으로 나누어 갖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그 형벌을 주어지면 간접적으로 또 불이익을 받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혀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에 가담해서 발각되지 않으면 그만큼 남는 이익은 자기들도 나눠 가졌으니까,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 저지른 사람은 징역 가더라도 범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물적인 뭐 인센티브 이런 피해를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익과 불이익의 차원에서 잘못된 차별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책임이라고 하는 건 꼭 윤리적인 책임만 있는 게 아니다. 사회적인 책임, 사회에 배를 끼친 그걸 비난하는 사회적 책임론에서 얼마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벌 체계는 현재는 자연인 위주로 되어 있지만 법인에 관한 형벌 체계를 만들면 된다, 그죠? 그래서 벌금, 그 다음에 조업정지, 그 다음에 영업정지, 단수단전, 그 다음에 공표, 잘못한 걸 사회에 알려서 불이익을 주거나 또 그다음 그 자체의 어떤 허가를 취소해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형벌 체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 수용 능력을 인정 못할 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현재는 거의 반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부정설에서 인정설, 긍정설로 좀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실정법에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 우리나라 형법전에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인은 범죄를 범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죠. 그래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은 없고, 그래서 체계적인 그 법인이 어떤 경우에 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것이냐, 요건의 문제죠. 그죠? 이렇게 법인이 범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게 인정설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형법에서는 없고 다만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이 양벌 규정은 한 10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시작한 규정으로 대단히 뭐랄까요, 좀 오래되고 현재의 그런 이 고도화된 그런 법인의 범죄에 대해서 대처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간해 수공업 때 적용했던 그런 규정이긴 한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규정밖에 없어서 이걸 통해서 지금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범죄 행위를 한 자연인 행위자하고 그가 속한 법인 모두를 처벌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예컨대 폐수를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럼 폐수를 방류한 그 코 같은 자연인이 있겠죠. 그죠? 그 자연인, 그 사람을 처벌합니다.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법정형 안에서 이제 처벌을 하게 되고, 그가 속한 그 법인, 그 회사죠, 그죠? 또는 그 법인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부과된 징역형은 이제 법인에게 줄 수 없으니까 그 벌금형, 아까 같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법정형이 법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서 이제 벌금을 물리는 거죠.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연인에 부과되는 동액의 벌금형을 법인에 부과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선고형, 판사가 그 벌금을 부과할 때 자연인하고 법인 똑같이 부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법문에, 법 규정에 정해져 있는 그 벌금형을 법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 이 말이니까 법정형만 그렇다는 거고, 현실적으로 선고형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연인을 벌금형을 더 많이 부과하고 법인을 적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자연인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선고를 한다든지, 또는 낮은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액의 벌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형을 얘기하는 거죠. 법정형, 법에 정해져 있는 형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양벌 규정은 지금 행정형법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 형법의 의의 공부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행정형법의 벌칙 규정 내에 마지막 가보면 양벌 규정, 이런 규정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인을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양벌 규정이 오래되고 현대 그 법인 범죄에 대처하기가 미흡하다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큰 회사들이 뭐 몇 천만 원 벌금은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뭐
자기 그 비용으로 얼마든지 내고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억지력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업 정지 같은 경우가 더 데미지가 크고요. 더 법인에 맞는 그 형벌을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대응해야지 지금 양벌 규정처럼 벌금형 어떻게 보면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만 부과하는 이 양벌 규정으로 법인의 형사 책임에 대응한다는 건 그만큼 미흡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학설이 무과실 책임설, 과실 책임설 이렇게 나뉩니다. 자, 현재로는 거의 과실 책임설로 이전해 왔는데 예전에는 무과실 책임설 하는 게 있고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자, 무과실 책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법인이라고 하는 건 뭐죠? 범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범죄하고는 상관없는 단체, 조직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범죄를 범할 수 없는 주체인데 뭐 돈을 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무과실 책임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범할 수 없는 주체고 그런데 양벌 규정에서 실정법상 일정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그냥 사회적인 비용으로 네가 뭐 어쨌든 도덕적으로 뭐 어쨌든 그 직원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일정액을 그냥 사회에 도네이션 한다 그럴까요? 그 비용으로 내놔라 이런 의미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형벌로서의 의미는 없고 그냥 일정액을 금전을 부과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게 무과실 책임설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과실 책임설은 법인에게도 분명한 형법상의 책임이 있다. 과실이니까 부주의죠, 그죠? 부주의가 있다. 무슨 부주의냐? 그 그런 잘못된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데 부주의했다 이거죠. 그래서 법인도 그냥 아무런 책임 없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잘못된 부주의가 있어서 형벌을 부과하는 거다. 형법상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여기는 과실추정설, 과실의제설, 과실책임설 하는데 현재로서는 과실책임설이 거의 대다수설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양벌 규정의 이 규정을 과실책임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 결정을 했습니다. 판례죠. 이 결정을 한 이유로는 양벌 규정이 전부 과실책임으로 그렇게 개정이 돼 가고 학자들도 과실책임설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헌법재판소가 무과실 책임으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내놔라 이렇게 읽히는 그렇게 해석되는 규정은 전부 개정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과실이 전혀 정말 없다. 내가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철저히 했는데도 얘가 개인적인 일탈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는 책임 묻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그 양벌 규정을 법인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채용이나 관리를 잘못했을 때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요건을 해서 규정을 해라.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이유로는 양벌 규정 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전부 과실 책임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양벌 규정도 약간의 차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수많은 법률에 있다 보니까 현재로는 양벌 규정은 전부 과실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구로 바꾸고 있고 거의 이제 바뀌었고요. 그래서 양벌 규정은 과실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의 주류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외에 법인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자, 이런 문제인데 법인의 어떤 그 독립된 개체성, 존재성 이걸 인정할 거냐? 그것이 사회적으로 실제로 활동하느냐? 그 다음에 그 범죄 능력을 인정하고 그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그 범죄를 억제하고 효율적이냐? 또 법인에게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데 책임을 부과하면 또 책임주의에 위배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설, 부정설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인정설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상당히 인정하고 형벌도 다양하게 인정을 합니다. 예컨대 배수를 방류해서 아랫마을의 사람이 죽어도 좋다 이런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독극물을 배수를 방류해서 밑에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로도 기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법인에 대해서 그 환경을 오염시키면 강물의 10km를 환경 정화하는 그 일종의 사회봉사 명령이죠, 그죠? 그런 것들 또 그 빵을 부패한 빵을 줘서 식중독을 일으켰으면 그 좋은 빵 예컨대 한 달 동안 공급하기 뭐 이런 다양한 형벌을 통해서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